시작됐고 조기 대선 관련해서 정치 세력이 경제에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런 것들이고 미국 대선 때처럼 누가 집권 가능성이 높은지 또 정책 기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탄핵 후에 이제 대선 레이스들 여러분들이 후보 한 명 한 명 제대로 또 판단하셔서 또 대한민국에서 이 첫 번째 탄핵 대통령이 나왔는데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선거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또 주식시장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위축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수 활성화 정책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이 사드 보복, 한한령 이런 것들과 같은 이 대외 악재에 좀 시달리면서 증시가 박스권에서 맴도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 투자자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지루해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자, 후보들의 공약 이런 것들이 내수와 수출 진작 이런 것들 그리고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경제 중요한 것은 경제다. 정치도 경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 누가 살릴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제 일자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의 구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탄핵 가결로 인해서 정책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시에서 또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제 이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테마주, 정책 기대감, 수혜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연됐던 미세먼지 관련 정책 이런 것들이 재개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새로운 정책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또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만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탄핵 이전까지 정책들이 많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아까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좀 정체돼 있다가 정책이 이제는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실제 대선 예비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런 화력발전소 가동 축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선을 전후해서 관련 정책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라이브쇼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주력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화력 에너지들은 환경에 오염되죠. 연탄이라던가 석유 떼는 거 이런 것들은 환경이 오염돼서 공기상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태양열 에너지가 요즘 굉장히 싸졌습니다. 비용이 싸졌기 때문에 이런 태양열 에너지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OCI라던가 이런 것들, 케미칼주들, 화학주들 이런 것들도 태양열이랑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좀 OCI 이런 종목에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탄핵 이후에 2달 이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5월 9일이 가능성이 높은 대선 선거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3월 10일이에요. 그래서 5월 9일이면 2달 남았습니다. 아직도 2달 남았는데 이 2달 동안에도 현재 이제 대통령이 없죠. 대통령이 없고 일단은 황교안 권한 대행이 있습니다만, 권한 대행 체제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약간 레임덕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뚝심 있는 이런 정책들 밀어붙이기가 힘듭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권한 대행이든 간에 뚝심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다는 점이고, 아무튼 경제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2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바로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급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은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되고, 누가 되든 간에 정말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들을 경제에 포커스를 두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수출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 선거에 뽑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
뭐 탄핵 이런 거 관련 말고도 지금 사드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이후에도 사드는 여전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대외적인 리스크, 중국의 보복 조치 이런 것들, 엔터테인먼트주들, 화장품주 타격을 많이 받죠. 면세점주 이런 것들 좀 눈여겨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상 많이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중국에서 입장을 바꿀 수 있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다.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다시 중국과 타협 정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서로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면은 중국에서 이 우리나라 보복 조치하는 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뭐 중국과 우리가 뭐 생전 원수도 아니고 그쵸? 어느 정도 하다가 제 생각에는 이거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제재를 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재라기 보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런 거 관광객들 보내고 유커들 보내고 이런 것들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자본주의 같은 성격이 있죠. 미국과의 그런 심각한 이런 예리한 대립 마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약간 그런 것 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과 다시 손을 잡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그런 마찰의 타협점을 잘 찾아서 좋게 방향을 이끌어 간다면은 면세점주 또 화장품주 이런 것들 또 엔터테인먼트주, 한류 이런 것들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브렉시트 같은 부분들도 현실화되는 것들 리스크 우리가 잘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살펴봤고요. 탄핵 후 우리나라 시장 방향 좀 좋게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3월 뭐 FOMC 금리 인상 회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뭐 거의 확실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막 시장이 막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항상 이 사골 국물처럼 오랫동안 우려먹는 이런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